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13,012명,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더니 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저희 화면에도 나타나지만 대구 신천 지발 1차 유행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 집회발 2차 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 지난해 12월에는 4차 유행까지 매번 확진자 수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13,000명대 이르게 된 건데요.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방역 체계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고위험군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일단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른 광주와 전남 등 4개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가 검사 키트 등의 간단한 방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가 격리 방침 역시 달라집니다.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라면 7일만 격리를 하면 되고요. 밀접 접촉자여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음 달이면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도 있죠. 새로운 방역 체계로 고위험군 집중 관리가 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21명 발생해 전날보다 1,300여 명 늘어나며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경기도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경기도형 탄소 중립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산단을 2050년까지 도내 전체 산단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올 한 해 미군 공여지 반환과 법원, 검찰청 이전 등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도소주라는 전통주를 빚었는데요. 이 도소주가 어떤 술인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21명 발생해 전날보다 1,304명 늘어나며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19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의정부 273명, 양주 78명, 포천 68명, 동두천 48명, 연천 17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37%로 전날보다 0.9%포인트 올랐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6.7%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7.6%로 전날보다 1.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경기도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을 만들고 2030년까지 시범 추진 산단 5곳을 조성한 뒤 2050년까지는 도내 산단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단의 경우 조성 단계부터 탄소 배출 저감 필수 요소들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도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산단이 차지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산단 조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도민 불편 사항에 즉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선별진료소 87곳과 임시 선별검사소 68곳을 운영하고 31개 시군의 재택치료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설 연휴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69개의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가동하며 당직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합니다. 이 밖에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대책본부가 24시간 운영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북부경찰청은 이 기간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신고 시 112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합니다. 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학대 아동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코로나19 방역 지침 이행과 관련해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과 중앙을 오가면서 그 누구보다 바쁘게 뛰고 있는 시민의 대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의정부 대표를 만나볼 텐데요. 경기 의정부시 을 김민철 국회의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먼저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입성을 해서 그 8호선 연장안을 이걸 위해서 제가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대강의를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제안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지난해 제가 직접 대표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경기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된 것도 이제 한 성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밖에 의정부 동부경찰서 신설도 이제 확정되고 일부 예산까지 확보했고요. 또 금호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을 이렇게 하는데 확정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 부분에서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네, 시민들의 수건 사업을 달성하는 데 더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신 바 있습니다. 자, 2022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2022년에도 의정부 시민을 위해 바른 마음으로 일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직신 필수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는 많은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그리고 이제 법원 검찰청 이전 문제, 또 미군 반환 공여지 이전을 하고 나면 이제 환경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의정부시의 수건 사업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 이런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또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수건 사업 해결도 속도를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견, 소통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올해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다면 시민들과 이제 소통 시간도 늘려 나가고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김민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설날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고 정성을 다해 맞았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도소주라는 전통주를 빚었습니다. 이 술에 갖은 약재를 넣어서 질병을 막았다는 도소주. 올 설 차례상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 원료인 쌀을 깨끗이 씻어 가루로 만듭니다.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고 여러 차례 치대면 쫀득쫀득한 범벅이 됩니다. 이때 물 조절을 잘해야 사과향 같은 전통주 특유의 풍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쓴다는 얘기는 가루에 비해서 물의 양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들죠. 힘들지만 술 빚는 과정에서 좋은 향을 만날 수 있어요. 완성된 반죽은 차게 식혀서 누룩과 버무린 뒤 발효시킵니다. 누룩과 어우러진 반죽은 2-3일이 지나면 밑술이 됩니다. 밑술은 덧술을 만들기 위해 찹쌀로 잘 쪄진 고두밥과 버무려집니다. 잘 버무려진 범벅을 21일 이상 발효시키면 연희주라는 전통주가 만들어집니다. 연희주에 대황과 전초, 거목과 길경 등 다양한 약초를 넣어 끓이면 새해 첫날 마시는 도소주가 됩니다. 도소주는 사악한 기운을 잡는다는 뜻으로 설날을 맞아 마시면 1년 내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록이 전해 내려옵니다.
도소주는 특별한 제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내려오는 술에 약재를 집어넣고 끓여서 먹는 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술을 마신다라고 보고 그걸 마심으로써 새해 첫날 마심으로써 1년 내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전통주로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이다 보니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보람은 2배로 다가옵니다. 한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전통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번 설에는 제가 직접 만든 전통주로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잊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주. 그 맛과 의미가 알려지면서 명절 차례상에 올려야 할 새로운 음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연천 거리문화축제, 의정부 블랙뮤직 페스티벌과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등 20개 축제를 경기도의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연천 거리문화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대표축제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도는 선정된 축제의 평가 등급에 따라 최고 8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이 26일부터 3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과 유흥 단란주점 등입니다. 군은 이 기간 방역 패스 준수 여부와 전자 출입 명부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 가족 모임 등으로 인해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영업장에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비닐봉투와 쇼핑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와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1인당 하루 평균 일회용품 사용 개수는 2.13개로 집계됐습니다. 만 18세 이상 도민 1,136만 명으로 환산하게 되면 도민 전체 하루 총 사용량은 2,416만 개에 이르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으로는 비닐봉투, 쇼핑백이 70%로 가장 많았고 종이 플라스틱 컵이 52%, 나무젓가락 34%, 종이 플라스틱 용기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5%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현재보다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배달음식 이용자 807명 중 77%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배달 포장 용기로 음식을 주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5일까지 청소년 자립 2배 통장 참여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입니다. 희망자는 거주하거나 거주를 했던 청소년 쉼터나 자립지원관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자립 2배 통장은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 밖의 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0,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액의 2배를 도가 적립하게 됩니다.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지난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부동산 총 거래량은 43만 5천여 건으로 전년 49만 9천여 건에 비해 12.8%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2.6%가 줄어들었는데요. 반면 오피스텔은 44.2%, 토지는 16.5%, 개별주택은 5.7% 증가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